우리공화당 대변인 진순정입니다. 2019년 12월 19일 우리공화당 최고위원회의 홍문종, 조원진 공동대표 발언 내용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문종 공동대표 발언 내용입니다. 2019년에도 계속 진행 중인 탄핵 정국, 우리공화당은 승리를 위해 오늘도 싸워나간다. 화성 연쇄 살인사건 범인인 이춘재로 인해 영화 살인의 추억이 재조명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우리 정치에서도 그와 같은 2019년판 리메이크 정치가 재현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2016년 탄핵 촛불 쿠데타의 추억이 2019년에 리메이크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당대표를 지낸 사람들이 행정부의 신여 노릇을 하는 것도 통탄할 일이지만 지난 2016년 탄핵의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들이 대한민국의 국정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비탄스럽습니다. 다음 주 성탄절은 죄 없는 박 대통령의 인신구속 1000일이 되는 날입니다. 모두가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날이기에 금년 크리스마스는 더욱더 비통한 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탄핵의 주범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문재인 좌파 정권의 장기 집권을 위한 국정의 핵심에 포진하는 한 탄핵 정국은 끝나도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국우파 세력을 내년 총선에서 좌파의 장기 집권의 걸림돌로 생각하는 한 제2의 탄핵 정국은 얼마든지 조성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들이 공수처법의 좌파 독재법에 그토록 목을 매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공권력을 총동원하여 보수 애국 정당 죽이기를 위한 공안 정국, 사정 정국의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고 총선 선거 승리에 올인할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벌이고 있는 투쟁은 우파의 생존을 위한 투쟁이자 자유 대한민국 사수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라는 점이 최근 대여 투쟁 과정에서 명백하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적들에 의해 둘러싸여 매일매일이 힘든 고난의 투쟁이지만 마지막 힘을 다해 싸워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새빨간 낙연 본색이 만천하에 드러나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본색이 빨간색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가 북한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200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에 2010년 7월에 가입하였고 팔로우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민족끼리 사이트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차단한 불법 유해 사이트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접속이 불가능한 사이트입니다. 총리실을 실수로 팔로우하였다고 변명하였으나 네티즌들은 트위터 팔로잉이라는 것이 본인이 찾아서 가입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팔로우할 수 있느냐며 해명이 더 가관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작년 7월 19일 아프리카 공식 방문 중에 케냐 나이로비에서 가진 동포 간담회에서 북한의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백성의 생활을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가 마침내 출연하는 것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이처럼 그의 종북 성향은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 주요 인사들의 종북 성향은 익히 경험하고 있는 바이지만 문재인 정권의 2인자이자 차기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유력 인사 또한 예외 없이 종북 발언과 행적을 보여주는 것이 놀랍고 걱정스럽습니다. 이번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팔로잉은 종북 정치인 이낙연의 본격적인 커밍아웃, 낙연 본색은 빨간색임을 만천하에 알린 대표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다음 조원진 공동대표 발언 내용입니다. 인륜마저 저버린 1000일의 인신강금, 진실과 정의의 투쟁은 계속된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옥중투쟁 994일, 우리공화당 광화문 천막투쟁 224일, 여의도 천막투쟁 25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가 박근혜 대통령 옥중투쟁 인신강금 1000일째 되는 날입니다. 1000일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옥에서 싸우시는 것은 탄핵의 진실이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차디찬 감옥에서 홀로 투쟁 중에 계시다는 것을 애국 동지분들께서 인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빨리 석방이 되시는 것은 이제 인륜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정치적 정적에 대한 인신감금을 이렇게까지 악질적으로 하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3년 가까이 모든 것을 다 뒤졌는데도 뇌물 한 푼 받은 것이 없습니다. 미국 기자에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위정자의 뇌물에 대한 판정이 이렇게 오랫동안 안 나온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대부분 3개월을 못 넘기고 많은 뇌물들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말했던 뇌물죄, 제3자 뇌물죄, 경제공동체, 묵시적 청탁은 전부 허위였습니다. 그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우파 국민들과 태극기 동지들이 진실과 정의의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저버리는 문재인 좌파 독재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 국민들에게 드러내놓고 좌파 독재를 하겠다고 합니다. 삼권 분립을 공개적으로 침탈하면서도 국민들에게는 이것이 개혁인 양 말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이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갈수록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벗어나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분명한 헌법적 가치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분명히 삼권 분립이 명시되어 있고 삼권 분립은 불변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사법부, 입법부를 좌파 독재 권력의 손아귀에 넣겠다고 하는 것은 언젠가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을 받을 것이고 결국 그들이 하고 있는 입법 쿠데타에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것이 인과응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 인신감금 또한 같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듯 이 대가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인과응보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역사입니다. 지금 그들이 권력을 쥐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주 잘못된 착각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의 정책뿐 아니라 체제 싸움, 역사 싸움에 대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경제는 통계치 조작으로 거짓말을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제는 실로 절벽입니다. 실질적으로 경제 문제 때문에 가족 자살, 집단 자살이 3배가 늘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 정권의 말로가 왔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입에 담기도 싫은 선거 조작 정황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단 울산시장 한 곳이 아닙니다. 어떤 곳을 시장 후보자가 자살한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탄압과 얼마나 많은 뒷조사로 그들을 자살로 내몰았습니까? 좌파 독재를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바꾸지 않는 내에서는 그 어떠한 삼권 분립 침탈도 쿠데타입니다. 그들은 지금 대한민국 체제의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12월 24일 제8차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서명부 전달.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국민들께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4일에 제8차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서명부 전달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법원과 검찰에 서명부 전달을 함께 할 것입니다. 1시부터 공식 집회가 법원 앞에서 있고 2시 집회가 서청대에서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지도부 협의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일 동안 옥중투쟁하시는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우리 공화당 동지와 태극기 우파 국민들은 인지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이 연일 국회 앞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공화당에서 제안한 우파 연대 투쟁에 대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12월 16일, 17일, 18일 3일간 우리 공화당만의 투쟁 방법으로 투쟁하였습니다. 연대 투쟁 제안을 거부한 자유한국당과
국회 투쟁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각 정당들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야합입니다. 국민들은 패거리 정치, 밀실 정치, 담합 정치를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패스트트랙을 공동으로 올렸던 정당이 오늘은 내용 하나를 가지고 하니 안 하니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우파 국민들과 함께 밀실 정치하는 정당들에게 철폐를 가해야 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우리 공화당 대변인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어서 논평 하나 발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위기 탈출 막가파식 고발, 상대를 잘못 골랐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적 호응을 얻고 있는 태극기 집회를 파괴하기 위해 또 다른 공작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을 동원해서 야당을 탄압하려는 질 떨어지는 폭력 정치를 재현하려는 것입니다. 묻지마식 허위 고발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위기를 탈출하려는 것입니다. 국회 사무처에 확인해보면 16일 우리 공화당의 공식 행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경찰에 확인해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의 유재수 무마 수사, 김기현 선거 개입으로 코너에 몰리자 또다시 경찰에 고발장을 넣고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등 경찰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 주변에 있는 경찰들에게 물어보고 유튜브를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있지도 않은 일을 꾸미는 공장 정치에 재미가 들렸나 봅니다. 이제 그 재미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공화당을 허위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이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대를 잘못 골랐습니다. 제대로 갚아주겠습니다. 2019년 12월 19일 우리 공화당 대변인실에서 말씀드렸습니다.